네, 오늘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시장의 조정,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몸을 좀 저절로 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또 이겨내면 좋을지 이분에게 조언을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핫하디 핫한 자동차. 우리는 화신이라는 종목을 이미 1월에 편입을 했었네요. 네, 사실 뭐 12월에 한 줄 알고 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뭐 1월 정도면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해서 리뷰를 하는데 사실 뭐 오늘 뭐 리뷰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사실 지금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 많고 맞아요. 사실 뭐 오늘 자동차 부품 쪽, 현대차 위주, 조지아 공장 쪽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뉴스가 결국은 현실화가 됐던 게 어제 저녁부터 나왔었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또 관련된 부분들 트럼프가 또 현대차만큼은 관세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2차 목표 가격까지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11월 달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고 아무도 관심 없어 말씀드리고 나서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이때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저는 왜 오늘 리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포트에서 제외하자.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 저는 또 앞뒤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얘기했을 때는 또 현대차 관련된 부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또 나중에 또 4월 2일 관세가 또 어떻게 본격적 부과됐을 때는 또 치사하게 또 부분적으로만 또 관세를 또 매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와,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얻을 거 다 얻어놓고 약간 또 토사구팽 형식으로도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에 모든 게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현대차 주가 보실까요? 현대차 주가 보고 기아 보면요. 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시장이 현실이라면. 밀려서 윗꼬리가 달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리는 폭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0.6 정도 지수 연동으로 봤을 때. 물론 하락하는 중도 많지만 근데 저는 2018년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게임을 한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트럼프의 그런 행정부의 그 코멘트를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포트에서 좀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 행했던 트럼프 1기 당시의 모습은 비슷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트에서 제외하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수익 챙기자 자동차 그쵸? 쪽은 네. 결국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장이 좋아서 괜찮아서 오늘 네. 국장 좀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디커플링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가 주도했던 장이었잖아요. 어찌 보면은 3월 10일 날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가지고만 쉽게 해서 캐리하면서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오늘 많은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전날 나스닥, S&P 500이 2% 넘게 또 2% 가까이 폭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갔을까? 저는 아침에 딱 보고 오늘 우리나라 못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야간 선물 옵션 지수를 항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장과 연동되어 있는 야간 선물 옵션. 근데 미국이 S&P 500 1.7 올라가고 나스닥 100 지수가 2% 넘게 올라갔을 때 야간 선물 옵션이 0.38밖에 못 올라갔어요. 네, 그 뜻은 뭐냐면 약하다는 거거든요. 약하다. 국내장은 조금 약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미국장이 떨어지더라도 야간 선물이 덜 떨어지면은 오늘 우리장은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는 분께 좋다라고 먼저 팁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유가 뭘까? 지금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죠. 관세 관련된 부분들 우려감 그리고 또 어느 한간에서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강요드렸던 정치적 대형 이벤트 탄핵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내일이잖아요. 내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또 사건 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돈이 어디에 흐름이 꽂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도 계속 설명드렸는데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월가에서는 항상 이 CTA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오늘 뭐 유럽 증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유럽 증시 매수하자. 한 달 동안 매수하자. 그러면은 유럽 증시가 쫙 한 달 동안 올라가는 거고요. 뭐 미국 증시 매도하자면 미국 증시가 한 달 동안 쭉 빠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제가 한국, 미국, 유럽, 한국이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글로벌이라고 돼 있어요. 글로벌. 이게 이제 한국을 포함한 거예요. 미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한국 신흥국 증시가 포함된 거를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고 왼쪽 상단이. 그리고 우측은 S&P 500이죠. 미국. 그리고 SX52라고 해서 이게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좋았죠. 방위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크게 증설하면서 돈을 풀었으니까요. 유럽 증시 지금 기가 막히게 CTA가 매도하면서부터 쭉 꺾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후 지금 계속 꺾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래쪽 보시면 일본의 CTA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갑자기 밀린다. 갑자기 급락 나온다 하면은 항상 중국 증시도 보는 것도 좋지만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니케이 지수도 우리나라와 좀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기 쉽게 한국이라고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지금 제가 이 선을 딱 그어놨죠. 선을 이제 종선으로 종선으로 이렇게 딱 그어놨습니다. 딱 그어놨는데 이게 오늘 25일이잖아요. 25일자 기준으로 그어놨는데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을 딱 봤을 때 미국과 유럽. 근데 유럽은 지금 매도잖아요. 유럽은 지금 매도죠. 계속 매도입니다. 횡보 아닌 매도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매수할 때는 유럽을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일본을 사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창진 앵커님이 딱 보셨을 때는 뭐 유럽은 매도잖아요. 지금 곡선이 내려가고 있고 뭐 이거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은 매수 아니면 매도고 미국은 S&P 500은 보시면 매도가 별로 없고 매수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림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떤 거 사시겠어요? 어떤 지수 사시겠어요? 미국 주식. 그렇죠. 확률적으로 좀 더 그게 더 높아 보이잖아요. 이것만 다 봐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제 지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 지인분한테 노란톡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3월 11일 날 제가 우연찮게 이 지표를 가지고 이거 보고 어디에 지금 매수해야 되냐고 생각이 드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제 지인 중에서 윤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S&P 500 사야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과연 S&P 500을 3월 11일 날 샀을까요? 아니, 안 샀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안 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격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3월 11일 날이 딱 이때였어요. 미국장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테슬라 바닥권에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자금이, 그러니까 미국이 꺾였을 때 중국 강했죠. 2달 동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강했죠. 유럽 증시 강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중국 꺾이죠. 유럽 꺾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못 가죠. 근데 미국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미국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라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이제 좀 매도세 진정이 되고 상승 랠리 예상해 볼 수 있다. 매수 신호 왔고 뭐 3개월간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월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뭐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찐 바닥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디커플링 되면 우리나라도 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어제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 숏스퀴즈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테슬라. 테슬라가 정말 몇 달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 공매도 1순위입니다. 미국 주식 공매도 1순위 테슬라. 그리고 양적 컴퓨팅 관련주들이 쭉 있거든요. 왼쪽이 테슬라 본주고요. 우측이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2X. 테슬라가 1% 올라가면 2% 올라가는 종목. 그래서 테슬라 2X짜리 사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웃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2배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 공매도 타겟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당분간은 반등세,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오늘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게 11일부터 미국장 저점 찍고 올라갈 때부터 올라갔는데 사실 이렇게 거의 2주 동안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는 크게 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오늘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올라갔을 때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올라갔었기 때문에 두 전자닉스 큰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슬금슬금 밀리다가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테슬라 관련주들을 매수했는데 그 종목도 지금 다 떨어졌어요. 어제 3위 THK도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4%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일단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테슬라만 올라갔네요. 그래서 그때 우리 창진 앵커님이 차라리 테슬라를 사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가 뭐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2, 3일 정도는 좀 기다려보자.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반등을 기다리는 동안에 AI 관련주 반등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쪽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개별적으로 저는 이슈로 주목하는 차원에서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 마켓 1타 종목으로 소개했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네. 사과하려고 지금 10분째 얘기를 했어요. 빌드업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기증 난다는 얘기가 너무 네.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네. 개별 이슈로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너튜브 방송에서 공매도 타겟이 바이오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매도 타겟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오히려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수급적인 요인을 좀 봤을 때 오늘 이 종목을 좀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 쪽에서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바이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오늘 플러스 내고 있는 종목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네.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실제로 이제 증명되고 있는 사실들이 사실은 이제 또 승인권도 작년 승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왔었죠. 뭐 아시다시피 오늘 뉴스가 좀 보도됐습니다. 폐암 치료제 렉나자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오늘 폐암 환자, 폐암 4기예요. 4기면은 거의 힘든 상황이거든요. 완치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어요. 물론 표본 집단으로 봤을 때는 기본 한 1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표본 집단을 가지고 이 성공률을 봐야 되는데 재발 없이 일단은 첫 완치 환자가 나왔다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봐도 경사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연구가 더욱더 가시화된다면 정말 표본 집단으로 대량으로도 완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바이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내일 유럽 폐암 악회 해서 학회에서 렉나자 관련된 부분 얘기 나오겠죠. 초록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완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기술출 이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유한양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한양행 네. 너무 주가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선까지 보세요? 네, 뭐 유가가 아니고 주가가 무겁더라도 삼성전자도 무거운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단기적으로 보고요. 14만 원 선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2차 목표 가격 이전의 전고점이 16만 5천 원.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이런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유한양행처럼 확실히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12만 7천 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유한양이 내일 어떤 뉴스가 나올지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4시 무료 방송하세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무료 방송은 없는데 여러분 네이버에다 신광석 검색하시면 밴드가 나옵니다.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쪽에서 제가 국내장에 대해서도 또 코멘트 남겨드릴 거고 저는 조만간 국내장 또 다시 한번 좋은 게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그 시그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밴더로 만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른 가세요. 네. 지금까지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